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볍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기대했던 것만큼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4%에 가까운 아주 폭등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캠피셔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니, 변동성 장세에서는 상방과 하방이 다 뚫려 있는데 왜 하방만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요. 악재가 크게 반영된 상황에서는 해소될 때의 파괴력은 그만큼 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악재가 다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 악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인플레 문제였는데 파월 의장이 어제 자리에 나와서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좀 하락될 것이라고 한 게 시장의 또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일주일 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순달람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종목들이죠. 미래에셋증권의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해주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전체 고객 순매수 탑 10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저렇게 있는데요. 사실 몇 주 동안 종목들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항상 1위에 있는 것은 테슬라고요. 어제 5%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아직 전고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을 일주일 새, 그러니까 차량 가격을 일주일 새 또 올렸다고 하는데 연간으로 치면은 차량 가격을 많게는 20% 이상 올린 겁니다. 참 대단한데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아마존, 그리고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뭐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표진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반도체 ETF인 SOXL 6위에 있는 종목, 이 종목도 많이들 사시는데요. 한국 투자자분들의 반도체 사랑은 계속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10위까지만 보여드리니까 자꾸 종목들이 여러 번 겹쳐서 나와서요. 그래서 색다르게 좀 20위까지의 순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많이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 20위권에 있어서도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런 섹터에 관심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쿠팡이 있는데 17% 상승 기염을 토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적자를 줄이는 수익 경영을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쿠팡이 올해 어떤 실적 호전세를 보일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하네요. 또한 워렌 버핏이 최근에 엄청 샀다고 하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오마하의 현인을 따라서 많이들 사신 것 같고요. 다만 유가가 최근에 조금 하락했던 것만큼 어제는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3%가량 빠졌고요. 17위에 있는 종목은 W 스코프라는 종목인데 유일하게 미국 증시가 아니라 일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근데 한국인이 설립한 기업입니다. 2005년에 설립한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습식 분리막 업체입니다. 한국 법인이 충주에 있는데 그 한국 법인이 올해 3분기 중으로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들 좀 사두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금융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업스타트 홀딩스도 이름을 18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작년 한 해 동안 좀 큰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또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19위에 있는 중소형 종목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니티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게임 제작 업체, 그러니까 게임 엔진 업체죠.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 움직임에 따라서 상당히 동조화된 움직임을 좀 역사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고점에서 58% 빠진 상황인데 사실 다른 중소형 종목들에 비하면 그나마 선방한 종목이긴 합니다. 많이 빠진 종목은 90% 넘게 빠진 종목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14일 저점으로 지금 급 반등한 상황인데 역시 주가 하락은 매크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게임 엔진이라고 하면은 얼리얼 엔진이 최고지 유니티는 별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선 얼리얼 엔진은 미국의 에픽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에픽 게임즈는 애석하게도 비상장 회사라서 아쉽습니다. 유니티와 얼리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기 적어둔 내용대로입니다. 유니티는 보다 보급형 성능에 좀 주안점을 두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유저 친화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물체들의 그래픽을 함께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에 장점이 있는 반면 얼리얼은 압도적인 성능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 친화적이기도 하고요. 성능이 좋다 보니까 한 물체의 그래픽을 엄청나게 좋게 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 그래픽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입이 딱 벌어지면서 놀라게 되는 건 얼리얼 엔진 쪽이라서 얼리얼 엔진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한편 유니티의 사업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 순달람에서 11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더라고요. 게임 창작과 바로 게임 운영 부분인데요. 크리에이트와 오퍼레이트, 그러니까 매출의
30% 정도가 창작에서 나오고 65% 정도가 게임 운영에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게임 창작에서는 월별로 구독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사스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구독 방식 맞습니다. 고객들이 월별로 돈을 내는 거고요. 반면에 게임 운영 부분은 엔진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사용량에 기반해서 과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짜는 게임 운영 쪽이죠. 그러니까 게임 운영 쪽 매출이 더 늘어날수록 마진에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매출과 영업이익률 전망을 한번 보시면요. 주황색이 파란색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주황색이 게임 운영 쪽이고 파란색이 게임 창작 쪽입니다. 그리고 둘을 합친 매출도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성장주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노란색 선인데 저 노란색 선이 영업이익률이에요. 네, 저기 동그라미 해둔 거 보이시죠?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면은 영업이익 기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추정치이긴 해요. 이렇게 게임 운영 쪽 매출이 늘어난다는 소리는요. 유니티가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유지 비율을 테이크 레이쇼 또는 리텐션 레이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저들이 잘 유지가 되는 흐름은요. 꾸준한 연구 개발과 그리고 혁신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부가 기능을 게임 엔진에 계속 추가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 기능 체험판을 고객들이 처음에 무료로 사용을 하다가 괜찮네 이러다가 점점 스며드는 거죠.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을 한번 하니까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사용량 기준 과금으로 고객들이 전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퍼레이트 부분, 그러니까 게임 운영 부분에서 유니티가 돈을 더 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업 M&A 건 하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유니티는 지난 1월에 디지털 캐릭터 시뮬레이션 업체인 지바 다이나믹스라는 업체를 저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저렇게 잘 걸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걸어가면서 근육이 다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고 있잖아요. 저렇게 가상으로 만들어진 동물들이 움직일 때 실제 근육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상 물체를 제작을 하는 것은 영화계에서나 쓰였던 고급 3D 기술이라고 합니다. 모든 수준의 게임 개발자들이 이런 고급 기술을 사용하게끔 한다는 게 유니티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니티가 이런 일을 꿈꾸고 있냐면요. 앞으로 우리네 시대가 2D에서 3D로 넘어가는 시대이고 이것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흑백 TV가 사라지고 컬러 TV가 다 대세가 된 만큼 앞으로 우리가 보는 모든 콘텐츠들은 이제 3D로 변모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3D 콘텐츠 개발 방식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유니티는 본인들이 선두적인 제작 플랫폼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VR 게임의 90% 가까이는 유니티 엔진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거의 모든 NFT 게임도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히 NFT는 메타버스와 그리고 게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점 절대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점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신사와 NFT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럼 다 좋은 소리를 지금 했는데 리스크는 없느냐? 네, 물론 있습니다. 제가 유니티를 지켜보면서 가장 리스크라고 생각됐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하드웨어 플랫폼 업체들의 개인정보 강화 정책입니다. 애플이 사생활 보호 명목이라는 사생활 보호 강화라는 명목으로 정책 변경을 단행을 하면서 페이스북이 엄청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책 변경은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 업체들한테 엄청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유니티도 게임 운영 부분에서 광고 비즈니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구글도 저렇게 애플을 따라간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유니티는 애플과 사이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애플이 제품을 기획할 때 유니티의 엔진을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에게 유니티는 굉장히 소중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애플이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할지 유니티에게 정기적으로 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티는 미리 2년, 3년 전에 애플의 정책 변경 계획을 듣고 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 1분기 실적에서 저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믿지를 못했으나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이슈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 좋은 점이 있고 또 나쁜 점이 있어요. 연간 성장률이 작년에는 44%가량 나왔는데 올해는 35%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고 회사가 전망을 했다는 것이죠. 매출 성장률 속도가 꺾이면 성장주에는 사실 가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깎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거의 50%, 마이너스 50% 가까웠다가 올해는 마이너스 3% 정도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올해 현금을 쫙쫙 빨아들일 거라는 건데 과연 회사의 말처럼 그렇게 될지 그걸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아래에 제가 잘 써둔 것만큼 유니티는 본인들이 달성 가능한 목표만 제시한다라고 말을 해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보수적인 미래 전망이라고 한다면은 올해 유니티는 실적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주가도 증시도 크게 올랐고 순달람도 오랜만에 한 것만큼이나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이 텐션과 기분을 이어서 다음 주에도 열심히 또 알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